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김종엽 원장입니다. 자, 우리 이가 빠진 자리에 하는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치료, 임플란트 치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 전체 치료 기간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자, 이를 빼자마자 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발치 즉시 식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를 뺀 자리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식립 방법, 오늘은 이런 경우를 제가 지연 식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발치 즉시 식립과 지연 식립, 요 두 사이에, 그러니까 이를 빼자마자는 아니지만 이를 뺀 자리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를 조기 식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를 빼고 언제 임플란트를 심느냐에 따라서 발치 즉시 식립, 그 다음에 조기 식립, 그리고 지연 식립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가 빠진 자리에, 치아가 빠진 자리에 뼈가 너무 없거나 또 약한 경우에는 고리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웬만하면 고리식, 이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고리식을 해두고 나서 이 고리식한 자리에 내 뼈가 잘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치아를, 그러니까 이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심으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전체 치료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수술 횟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치과를 가야 되는 횟수, 그 다음에 마취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발치와, 그러니까 이 뺀 자리는 굉장히 치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심을 때 하는 뼈 이식도 아주 잘 됩니다. 또 이가 빠진 자리가 보이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정확한 위치를 잘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장점이 많죠. 관련된 논문들에서 보면 발치 즉시 식립의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발치 즉시 식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빼게 되는 치아의 주변 뼈가 이미 너무 염증이 심하고 안 좋은 상태라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과 즉시 부화 임플란트, 그러니까 심은 날 혹은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아를 연결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저희가 즉시 부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를 빼자마자 심고 이를 빼자마자 치아를 연결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성공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 낮다 하고 논문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치주염이나 치아 뿌리 끝에 심한 염증으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결과들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고나 외상으로 이가 부러졌다든지 심한 충치로 빼게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 빼자마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 그러니까 발치 즉시 식립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기 식립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술의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전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뺀 자리 뼈가 다 아물기를 기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뺀 자리 잇몸이 아물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수술 중에 뼈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잇몸을, 연조직을 다루기가 쉽고 또 치유가 잘 됩니다. 또 여러 개 치아를 빼게 된 경우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이를 먼저 빼고 아무는 기간 동안 임플란트 수술 준비를 해서 심어야 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연 식립이라고 하는 방법,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방법입니다. 자, 잇몸과 뼈가 다 아물고 나서 임플란트 하는 거죠. 자, 일부러 그렇게 기다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를 빼고 오랫동안 그냥 지내시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를 빼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치아가 빠진 자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치아가 이 빠진 공간으로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대합되는 치아, 그러니까 뭐 아래 치아가 빠졌다면 위에 치아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지연 식립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임플란트 하려는 곳에 뼈가 너무 충분히 좋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하려면 뼈 이식도 동시에 하게 되죠. 하지만 임플란트 하려는 곳과 주변의 뼈가 너무 없을 때는 이를 빼면서 혹은 이를 뺀 이후라도 임플란트 심을 곳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임플란트에 치아를 연결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의 전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죠. 자, 제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쓸 때까지 써보자 하는 말입니다.
이미 망가져서 이를 빼야 되는데 이걸 안 빼고 버티다 나중에 빼게 되면 후속 치료, 그러니까 뭐 이를 빼고 난 뒤에 임플란트 하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수술 횟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만큼 치료 비용도 늘어나게 돼서 치료받는 입장에서 힘이 들게 되죠. 자, 여러분, 내 이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내 이를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보존하고 또 잘 치료해서 쓰는 것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아,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은 힘들다 하는 상황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지, 이를 빼는 결정을 해야지 이어지는 임플란트 치료할 때 덜 어렵고 또 예후가 좋아집니다. 자, 불편한 치아가 있으시면 너무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가셔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 들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치과 의사들이 이를 빼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이는 빼야 된다 결정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를 정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또 필요한 치료 받으시면 내 이를 있는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별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리는 치과 관련 정보 바로 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